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청와대와 군 관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김성환 평론가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유가족 첩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예. 기무사라고 하면 군 방첩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방첩부대가 왜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자리에 투입돼서 유가족들을 사찰했을까? 여기서부터 뭔가 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을 사찰하는 TF를 만든 다음에 진도 현장에는 610 부대를 투입하고 그리고 안산 합동 분향소에는 310 부대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 네. 뒤부터 이제 유가족들을 계속 사찰하는 행위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무사가 청와대 보관 문건을 보게 되면은 이 유가족들의 세세한 개인적인 사가 대단히 많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유가족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가족들의 진도 현장에 있을 때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지, 뭐 유가족이 제사상에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네. 그 제사상에 미역국을 올리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네. 그리고 구강 청결제 대신에 뭐 주겸 치약을 달라고 하는지 아닌지, 네. 무슨 야구팀을 좋아하는지, 그게 왜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역까지 상세하게 전부 사찰해서 네. 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월호 참사 그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이 생일 하루 전날에 수습이 됐는데요. 유가족은 장례식 날이 아이의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이 제사상에 올리고 싶다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가족 첩보 TF의 보고 문건에는 이 무리한 요구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었답니다. 이 내용을 본 이 유가족의 반응, 그다음 또 다른 유가족이 직접 겪은 사찰의 경험까지 이어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믿고 그런 마음을 부탁을 했으면 그걸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보고까지 갔다라는 게 믿고 말했다라는 게 더 수치스럽고. 정말 제 핸드폰이 다른 어떤 모 기관에서 조회를 해갔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뿐인데 왜 나를 조회를 하지? 네, 기무사와 유가족의 정치 성향까지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아닌데 네. 그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들을 강경파하고 온건파로 분류를 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내용도 아마 제가 보니까 상세하게 조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 성향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비판적이다. 네. 그리고 정의당 당원이니 아니니, 반월공단 노동자니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금속노조 출신이니 아니니 이런 네. 식으로 직업이나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 만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지 다 조사했고요. 네. 그런 정치 성향이 마치 유가족들이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발현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장이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기무사 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기무사가 보고하고 난 다음에 5달 뒤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또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무사 보고가 청와대 한 620차례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직접 대면 보고도 35차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까지 기무사 사찰 보고 내용이 올라갔고 예. 그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국민한테 발언을 할 때 그 내용을 인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